안녕하세요. 신양란입니다. 로마, 피렌체, 부다페스트 여행 이야기 네 번째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영상에서는요, 무슨 얘기 했었냐면은, 원래 1월 3일에 피렌체에서 부다페스트로 이동할 생각이었는데 항공권을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1월 3일에 출발하는 것보다 1월 4일에 부다페스트로 출발하는 게 항공편 가격이, 비행기표 가격이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날짜를 하루 변경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된 것이 뭐냐면은 12월 14일에 로마로 이동하는 거, 그거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1월 4일에 피렌체에서 부다페스트로 이동하는 거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에 부다페스트 출발하는 것도 결정됐고요. 이제 피렌체를 중간에 끼워 넣기로 했으니까 로마에서 피렌체로 이동하는 것은 결정된 겁니다. 피렌체에서 부다페스트로 옮겨야 되니까요. 그런데 12월 28일에 로마에서 피렌체로 기차로 이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확정된 일정은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로마로 들어가서 제가 생각하는 로마에서의 일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났다 싶으면은 28일 이전에 피렌체로 이동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로마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자료 수집, 동영상 수집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피렌체보다는 로마가 저한테는 더 중요하니까 이번 여행에서는요. 그러면은 이 12월 28일이 아니라 뭐 29일이나 30일로 피렌체로 이동하는 날짜는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호텔 예약 때문에 중요합니다. 어, 로마에서 며칠간 있을 건지가 결정이 되어야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유동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일단 로마에서 한 열흘 정도 호텔을 잡아놓고, 열흘 이전에 끝내지는 못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열흘 정도만 호텔 예약을 해놓고, 가서 할 작업을 하다가 가늠이 되면은 이제 로마에서의 숙박을 며칠 더 연장을 할 건지 그거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일단 이제 유동적인 일정과 확정된 일정은 어느 정도 이제 나왔습니다. 어, 부다페스트에서는 1월 4일 날 7시, 오후 7시 10분에 도착하고 1월 10일 날 아침 6시 50분에 출발하는 게 확정되었는데 왜 그거를 6박이라고 안 하고 5박이라고 했느냐 하면은요. 1월 10일 날 아침 6시 50분에 비행기를 타야 된다면, 이 출발하는 비행기라면은 적어도 새벽 3시에는 공항에 가 있어야 마음이 좀 놓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에서 호텔에서 공항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날은 잠 못 자요.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굳이 비싼 하루 호텔비 내면서 6박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그 출발하는 날은 조금 고생할 생각을 하고 그냥 5박으로만 해놨습니다. 그리고 로마하고 피렌체에서는 21박 하는 거는 정해졌습니다. 노숙하지 않는 다음에는 21박을 해야 되는데 로마에서 며칠 자고 피렌체에서 며칠 잘지 요거는 아직은 확정이 안 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일단 로마에서 숙박하는 거는 결정이 된 거죠. 제일 먼저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 숙소 잡아야 되는 거, 요거는 확정된 겁니다. 여행을 할 때, 지금은 남편하고 둘이서 28일 동안 로마, 피렌체, 부다페스트를 여행한다. 요게 큰 줄거리거든요. 요렇게 여행을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돈은 항공권 구입하는 돈이죠. 저는 이번에는 운 좋게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을 해서 제세 공과금하고 유류 할증료, 공항세, 뭐 요런 것만 두 사람 몫으로 142만 1,000원을 썼고, 그리고 피렌체에서 부다페스트로 이동하는 스위스 항공 그 편을 382.88 유로, 이 두 사람 몫입니다. 요거는 이제 썼고 항공료는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요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냐면은
숙박비입니다. 26박에 해당하는 숙박비가 저한테는 큰 부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잠만 자고 오는 건 아니고 돌아다녀야 되니까요. 그러려고 가는 거니까 28일 동안의 현지 체류비, 교통비라든지요, 아니면은 식사비, 아니면은 그 박물관이나 성당 무슨 이런데 입장료 이런 것들 현지 체류비도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여행 출발하기 전에 또 필요한 물품들 구입하는 것도 돈이 좀 쏠쏠하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 한번 차근차근 기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유럽 28일 여행에 두 사람이 움직이는데 모두 얼마가 들었나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감도 못 잡겠어요. 자, 제일 먼저 이제 항공권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이 로마에서 어디서 묵을 것인가, 그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일 건가, 요거 결정돼야 됩니다. 그게 제일 이제 급선무예요. 근데 제가 2019년 1월에 로마에서 닷새간 묵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40일에 걸쳐서 이탈리아 일주했을 때입니다. 베네치아로 들어가서 나폴리에서 나오는 이탈리아 일주를 했습니다. 그때도 어, 마일리지 적립해 놓은 게 좀 넉넉해서 스타이 얼라이언스에서 비즈니스 클래스로 끊었었는데 올 때 갈 때 다 터키 항공 이용을 했습니다. 이스탄불 경유해서 베네치아 들어가고 그다음 나폴리에서 아, 나폴리에서 이스탄불 경유해서 돌아오는 그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호텔은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호텔 패스라고 거기 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제가 그동안에 묵었던 호텔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2019년 1월 15일에 들어가서 1월 20일에 나폴리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5박을 했습니다. 5박을 했을 때 세금 다 포함해가지고 호텔 패스에다가 제가 숙박비로 지불한 것이 61만 2,3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닷새에 61만 원이면은 1박에 10만 원 조금 넘는다는 얘기죠. 예, 호텔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옛말에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호텔도 그렇습니다. 위치도 좋고 시설도 훌륭하고 값도 착하고 한 호텔은 없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 2019년에 제가 묵었던 로마의 베토차 호텔 메디테라노라고 한 호텔은요, 위치가 참 좋았습니다. 일단, 테르미니역 바로 앞에 있어서 이동하기에 참 좋았거든요. 그리고 아침 식사 포함된 거고, 방 컨디션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거기에서 묵을까 하고 지난번에 큰 불만 없이 그냥 어지간한 호텔은 됐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묵어야겠다. 1박에 한 11만 원 정도 비용이면은 감수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다시 들어가서 봤더니요. 요거는 뭐냐면은, 그때 5박 할 때, 2019년에 5박 할 때, 스탠다드 룸에서 묵었고, 트윈베드 요청했고, 아침 식사 포함됐고, 성인 두 명이 묵는 방 하나 가격이 61만 얼마였다는 거예요. 10만 원 조금, 10몇만 원 정도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면은 괜찮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방이 이렇게 생긴 방에서 묵었거든요. 그냥 스탠다드 룸입니다. 근데 둘이 묵기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방에서 이번에도 묵으면은 뭐 큰 불만 없겠다 싶어서 다시 들어가 봤는데 웬일입니까? 비용이 너무 비싸게 올랐어요. 이제 식사 포함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게 26만 원 안팎이더라고요. 1박에. 근데 저는 이렇게 비싼 방에서는 못 묵습니다. 왜냐면은
근 한 달간 가까이 여행을 해야 되는데 1박에 한 25, 6만 원짜리 방에서 어떻게 묵습니까? 감당을 못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찾는 게 그겁니다. 가장 싼 호텔. 우리가 로마에서 묵을 수 있는 가장 싼 호텔은 어딜까라고 하는 거를 먼저 찾아봤죠. 그 호텔 패스는 그 호텔들을 배열을 할 때 그 뭐 추천순이라든지 뭐 하는데 저가 순으로 배열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가 순으로 한번 해봤더니 6만 3천 원 내외짜리 방도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다고 6만 3천 원짜리 방이 오죽하겠습니까마는 이제 어지간하면은 뭐 이런 데를 묵을 가고도 하고 봤더니 이건 안 됩니다. 여기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은 때르미니 역에서 직선 거리로 51.48km 떨어졌답니다. 그 아래 거는 직선 거리로 26.59km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근교 도시라고 봐야죠. 여기는 공짜로 묵게 해준다고 해도 갈 수 없습니다. 여행자는 시간이 돈인데 하루에 몇십 킬로를 이동하면서 어떻게 투어를 합니까? 이건 어, 저한테는 필요가 없는 정보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가 순으로 찾는 거는 포기를 하고 가성비 추천이라고 하는 또 배열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배열을 시켜봤더니 맨 첫 번째 나오는 호텔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로얄 산타나라고 하는 호텔이 가성비 따져서 최고로 추천을 한다는데 1박에 20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23, 4만 원 될 텐데 요것도 저한테는 부담이 커서 소용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에 배열된 몬테카를로 호텔이 1박에 11만 2천 원이라고 나왔네요. 이 정도면은 가격 괜찮습니다. 저한테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때르비니역에서 직선 거리로 0.84km, 한 800m, 900m 떨어졌다고 하는데 조금 걸어서 이동하기, 가방 끌고 이동하기는 멀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이면은 고맙거든요. 그래서 일단 몬테카를로 호텔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1박에 11만 2천 원이라고 떴는데 최저 가격이요. 떴는데 들어가 보니까 일단은 12만 2천 원으로 가격이 10만 원 정도가 이유를 알 수 없게 올라가고 식사 불포함이랍니다. 근데 아침은 먹고 출발을 해야 돼요, 숙소에서. 겨울에 가는데 아침부터 빈속으로 돌아다니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로마가 뭐 24시간 해장국집 있는 식당 있는 도시도 아니고 추운데 힘든 강행군을 해야 되는 여행자 입장에서 아침 굶고 돌아다니기는 어렵거든요. 어찌 됐든지 뭐 맛이 있든지 없든지 식사는 하고 출발해야 되니까 요 12만 2,500원짜리 요 방 식사 불포함하는 요거는 저한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게다가 객실 타입을 보니까 그 객실 타입에 이코노미라든지 스몰이라든지 하는 표현이 덧붙어 있습니다. 방이 작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저렴한 가격이니까 방이 작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 부부는 이렇게 작은 방에서 묵기가 좀 어려운 게 남편이 너무너무 답답해해요. 이제 잠자리를 심하게 가리는 사람인데 그중에 이제 제일 못 견디는 게 방이 지저분한 거하고 방이 너무 작아서 가방 펴놓을 데도 없는 그런 데는 정말 숨이 답답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방은 곤란합니다. 적어도 스탠다드 정도는 돼야 돼서 요거는 좀 어렵고요. 값이 12만 원짜리라고 해도 어렵고 조식 포함되는 걸로 한번 찾아봤어요. 같은 호텔입니다. 몬테카를로 호텔을 한번 찾아봤더니 조식이 포함되면은 한 2만 원 정도 올라갑니다. 한 사람당 1만 원 정도 받는데 그거는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어느 호텔이든지 아침 조식은 한 1인당 한 10유로 내외로 받거든요. 이제 그거는 괜찮고, 식사가 포함되는 방은 이제 객실 타입에서 이코노미니 스몰이니 하는 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부담을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방 타입을 쭉 보니까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맨 아래에 뭐가 있냐면은 슈페리어 더블 위스 샤워 자쿠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쿠지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 욕조는 욕조인데 이게 거품 막 뽕뽕뽕뽕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 전 아직까지 로마에서, 유럽에서는 자쿠지 있는 호텔에서는 못 묵어봤는데, 추운 겨울에 하루 종일 시내 돌아다니면서 뭐 힘든 작업을 한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숙소에 들어와서 그런 자쿠지에서 몸을 조금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조식 포함해서 자쿠지가 딸린 방이라면은, 그리고 앞에 슈페리어라고 하는 표현이 붙은 거로 봐서 스탠다드 룸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방이 클 것 같아서 요거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거 마음에 들어서 보니까 1박에 159만 몇천 원, 106, 15만 9천 원. 15만 9천 원, 한 16만 원 정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아, 이것도 뭐 저한테는 벅차기는 한데, 그래도 요 정도는 조금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속에 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1박에 약 15만 9천 원, 16만 원 남짓 되니까 혹시 열흘 정도 묵으면 좀 장기 숙박 할인 혜택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어, 10박으로 해서 넣었더니 오히려 더 값이 뛰었습니다. 169만 4천 원으로 10만 원 정도가 더 떠요. 근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부가세미 봉사료가 아까 1박으로 봤을 때는 포함이 안 됐는데 이거는 혹시 포함돼서 값이 뛰었나라고 생각하고 보니까는 봉사료 불포함, 그러니까 부가세미 봉사료 불포함은 또 마찬가지네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값이 갑자기 이렇게 뛰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가격이 그렇다는 거는 이제 감을 잡았어요. 이제 혹시라도 로마에서 이제 호텔 묵는 여행자들이 시티텍스 도시세라고 하는 걸 묻는 거를 거기에 포함시켰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시티텍스는 체크인할 때 그 호텔 측에다 내는 거기 때문에 요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호텔 패스 쪽에 전화해서 왜 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더 뛰는지 그건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지금 마음속으로 찜한 그 몬테카를로 호텔이라고 하는 곳은 욕실은 이게 그 제가 마음에 든 그 욕실 같습니다. 저 자쿠지 욕조 보이는 거 보니까요. 그리고 슈페리어 룸이라고 했으니까 방은 뭐 요 정도 아닐까, 요게 슈페리어 룸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요, 비용으로 요 정도 룸 컨디션의 숙소면은, 어, 그냥 이거 선택할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요거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예약하는 쪽으로 지금 마음은 살짝 기우는데 조금 더 알아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